정보는 빠르게, 차트는 정확하게,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즈부투데이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오늘 저희 코즈부투데이에서는 다가올 불장을 기다리면서 역시나 또 알찬 불장 특집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은 오늘 뉴욕 증시가 12일 기준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전년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조금 누른 모양새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 시각 0.24% 상승폭 그려내면서 7,78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2위. 역시 0.13% 상승폭 그려내면서 현재 31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출시에 5%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0.93% 상승률 그려내면서 76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폴리스웜이라는 코인이 4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30.34%의 급등세 보이면서 22.8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보스 코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1.24%의 상승세로 14.44원의 거래가 형성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10%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피르마 체인이 17.38%의 빨간불, 빅타임 14.5% 상승세, 마지막으로 모스코인이 12.67% 오르면서 82.95원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가장 부진했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APNFT가 14.29% 하락률 그려내면서 상승률 상위 1위에 하락률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치가 5.44% 하락하면서 1,77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4%대의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53.37원, GTX라는 코인이 7.477원, 그리고 끝으로 에이브 코인이 18만 8,300원을 기록하면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후끈후끈 어디선가 이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희 코즈부투데이 스튜디오가 좀 뜨거운 분위기로 가득 찼는데요. 곧 다가올 불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코즈부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인 족집게 강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강의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이겠죠. 코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유명한 분, 퍼즈 전문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해주신 강의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재밌었나요? 저랑 했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요? 정말 누가 봐도 억지로 좋았다고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약간 우등생 느낌으로 앉아있거든요. 어떠세요? 네, 정말 그래 보여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뭐 그래 보인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열공할 준비 완료하고요. 야심차게 준비한 코즈부투데이의 불장 특집 4번째 시간 어제보다 더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저희 시작해 볼까요? 네, 벌써 저희가 4번째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그래서 네. 아직도 불장이 오냐 안 오냐라는 걸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해해요. 네. 샀는데 떨어지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3월에 샀으면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근데 제 말대로 만약에 오른다면 그때 가서 제가 생각나시겠죠?
지금 시청자분들은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도 진짜 중요한 이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지없이 복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계속 복습한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네. 자, 일단은 그 비트코인을 좀 살펴봤을 때 그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못 사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요때도 SV 파산, 요때도 바이낸스에서 소송 걸리고 뭐 알트코인 소송 걸리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왜 못 샀는가에 대한 얘기를 자 여러 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못 사는 이유는 비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는 이유가 단순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서 샀기 때문에 오른 이유로 샀으니까 떨어지면 못 사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럼 비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혹시 비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저 기억나요. 어제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다. 맞죠? 거의 100점 만점 중에 한 95점짜리. 네, 오늘 우등생이거든요. 네. 네. 이것만 알면 돼요. 비트는 달러랑 반대로 간다. 혹은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네. 정확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됐는지는 지난 강의를 찾아보시고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런 의도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달러랑 반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달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 불장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이게 불장이었는데 비트코인 네. 이때도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졌고 그쵸? 하나가 주봉이에요. 네. 이때 2020년도에서도 쭉 올랐는데 이때도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졌고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기에서 과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렇게 할 텐데 네. 근데 지금 정황상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트럼프든 해리스든 돈을 왕창 풀겠고 금리가 역대 최고치 올라가 있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겠죠.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건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매물대에 달러 인덱스가 있고 여기를 뚫으면은 훅 쏟아진다. 달러 인덱스가. 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어쨌든 비트코인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뚫고 떨어지면은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어쨌든 떨어져요. 올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떨어지게 되면은 한 내년 한 1, 2월 정도에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반감기 이슈고 뭐고 이런 거 제가 너무 많아서 이 복습에 담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네. 최대한 추렸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자, 요번에 반감기 패턴이 깨져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너무 빨리 올라서다. 네, 기억나죠? 네. 그리고 원래 예전 패턴대로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도 무리는 없다. 네,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반감기 패턴이 깨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점 시기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반감기에서 거꾸로 900일을 가면 고점이더라. 그럼 다음번 반감기가 여기네? 그럼 다음번 반감기에서 거꾸로 900일 가면 이번 비트코인의 고점 시기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25년 10월이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또 말씀드렸던 거는 고점을 돌파하면 단기간에 2배가 된다. 기억나죠, 이것도? 네. 예, 그래서 한 달 안에 2배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랑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이 가격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기억나요, 혹시? 얼마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지? 비트코인 최고점이요? 네. 농담이고요. 25만 달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잘했는데? 저 진짜 순간적으로 모르는 줄 알고. 아, 네. 코즈부 투데이 와서 느는 거는 이 연기력뿐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25만 네. 달러. 근데 25만 달러보다 높이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생각이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저의 바뀌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요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차트를 그려보면 비트코인이 요 이제 보라색 요 선처럼 요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요번 불장의 비트코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일시정지하고 캡처하세요.
아시겠죠? 네. 카메라 들고 이제 사진 찍어 놓으세요. 아마 진짜 두고두고 도움이 될 요 차트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나는 살 수 있다 없다? 대부분은 대부분 못 산다.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대충만 그려놨는데 차트에서도 보면은 대충만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한 14만 달러에서 한 8만 달러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아도 마이너스 40%다. 지금 마이너스 33%인데도 막 어떻게 하고 있잖아요, 다들. 너무 불안한데. 네. 근데 마이너스 40%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못 사겠죠. 네, 이 강의를 본 사람은 사고 이 강의를 보지 않은 사람은 못 사겠죠.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은 사시겠네요. 모르죠 뭐. 꼭 사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전 고점에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 꼭 사시길 바래요.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복습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쫙 정리가 되죠? 네, 어제 수업 내용이었죠.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니까요. 어제 이해했던 내용도 머릿속에 쏙쏙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래알같이 수많은 코인 중에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다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물렸을 때 탈출 가능한 비트코인 자산에 투자해야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알트코인과 비교를 한다면 단연 비트코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결론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코너는요. 1교시를 가뿐하게 마치고요. 오늘 궁금한 중요 이슈들을 퍼즐쌤께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가상자산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위험자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할수록 상승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쉬는 시간 조금 이따 가지려고 했는데 복습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안전자산의 요 정의 자체를 사람들은 변동성이 적은 자산 아니면 요 위험자산인 나스닥이나 주식이랑 반대로 가는 자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안전자산의 정의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안전자산의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갑자기 망했어.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하지 말까요? 아무튼 네. 네, 저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예시를 드는 거예요. 네, 망했으면 그 갖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원화로 갖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뭘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뭘로 바꿀 수 있다면 뭘로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코즈부투데이 앵커니까 비트코인? 이거는 좀 너무 같고 일반적으로는 달러로 바꿀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달러를 안전자산이라 얘기합니다. 과연 진짜 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뭘로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게 바로 안전자산의 정의예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까지 망한다. 그럼 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서야 비트코인인 건가요? 금. 네. 네. 제가 더 나갔네요, 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금도 안전자산, 달러도 안전자산인데 금이랑 달러는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안전자산인데 왜 반대로 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미 때문에 달러랑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막 우리나라에 위기가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나의 자산을 뭘 바꿔야 되는데 달러를 현찰로 갖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은행에 맡겨놓기에는 막 은행도 다 지금 막 뭐 시스템 다운되고 이러면 은행에 맡겨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바꿀 텐데 금으로 들고 다니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갖고 다니거나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막 터키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티르키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막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비트코인을 바꿔 갖고 있고 전쟁이 난 곳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하고 이런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단순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자산이야라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 쟤 조금 공부를 덜 했구나 정도로 좀 여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해 갔나요? 네, 이해가 쏙쏙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에 안전자산인 거군요. 네,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봐도 비트코인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1교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쉬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네. 네. 너무 빠르게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나 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1교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이 그 투자 자산을 고를 때 제가 보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첫 번째 투자 자산인데 이런 투자 자산,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긴 투자 자산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랑 똑같은 투자 자산인데 로그 차트예요. 근데 제가 로그 차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만약에 100원에서 200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얘는 1,100원에서 1,1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100원 올랐죠. 근데 얘는 2배가 됐고 얘는 10%가 올랐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요 선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100원에서 200원이 돼도 똑같은 한 칸, 1,000원에서 1,100원이 돼도 똑같은 한 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몇 배 올랐나, 몇 퍼센트 올랐나 이런 거를 잘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게 로그 차트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얘랑 얘랑 똑같은 건데 로그 차트로 보면 요 과거 가격이 작을 때까지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1번 투자 자산이랑 요거는 2번 투자 자산이에요. 자, 두 개 중에 어떤 투자 자산을 혹시 투자하고 싶나요? 제가 두 개를 봤을 때는 왠지 느낌상 1번? 오, 네. 맞아요. 네. 네, 뭐 맞나요? 아니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닌데 자, 1번 투자 자산에 투자한다. 근데 네. 한번 요걸 다시 볼게요. 1번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보면은 많이 오른 게 기껏 해봐 이거 35% 하나 빼고는 이 20%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봉 하나하나를 보면 다 20% 안쪽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2번 투자 자산을 보면은 봉 하나에 25%, 29% 하면서 20% 넘게 오른 요 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그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는 2번 자산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까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네. 1번이랑 2번 투자 자산 중에 어떤 걸 투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1번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왜요? 뭔가 느낌상 1번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자산이 위험한 자산이고 어떤 자산이 위험하지 않는 자산인지. 그래서 진짜 느낌으로 봤을 때라는 말을 할 줄 몰랐는데 근데 네.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뭐 어떤 자산인지부터 설명을 하면 1번 자산은 나스닥이에요. 네, 네. 나스닥 미국의 주식. 네. 네, 그 다음에 2번 자산은 코스닥이에요. 네. 그래서 막 우리 뭐 이제 주식에서 밸류 뭐 하면서 뭐 우리나라 주식도 막 높이자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나스닥은 미국인 주식은 쭉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별로 못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자, 1번 자산 나스닥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우상향. 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횡보한다는 거예요. 옆으로 간다. 그리고 고점을 크게 갱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정도면 고점 갱신을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확실히 느낌이 요 나스닥이랑은 다르죠. 네. 얘는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뭐냐면 1번은 나스닥은 물려도 탈출이 가능하구나. 요런데 고점에 물려도 탈출이 가능하구나. 요런데 고점에 물려도 탈출이 가능하구나. 요런데 물려도 탈출이 가능하구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향하니까. 그쵸? 네. 네. 근데 2번 같은 자산 같은, 2번,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 번 물리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얘도 그나마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 기다리면 탈출할 수 있었지만, 예? 네. 있었지만,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자산 한 번 잘못 물리면 탈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2번 같은 자산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잡을 수 있으면 저점을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이런 데 사가지고 올라가면 이게 단기간의 상승폭은 훨씬 크니까 이럴 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저점을 잡을 수만 있으면 2번 같은 자산도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저점을 못 잡아. 나는 저점을 못 잡고 고점에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무조건 이런 모양의 자산이 낫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점 못 잡습니다. 그럼 퍼즈님도 저점을 못 잡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점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자신감 있게 나는 잡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본인의 요 스타일대로 해보시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그때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매매를 좀 여러 번 해봤으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고 오히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탈출 가능한, 물렸을 때 탈출 가능한 자산을 투자하는 게 최고로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코인 얘기 아직 안 했어요. 나스닥이랑 코스닥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코인을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네. 한번 보면 얘는 1번 코인인데 1번 코인은 이렇고 그다음 1번 코인을 로그 차트로 보면 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2번 코인이에요. 2번 코인 요거. 네. 그러니까 1번 코인이랑 2번 코인도 마찬가지로 2번 코인은 단기간에 급등해요. 요 하나가 이제 월봉인데 한 달 만에 막 800% 가고 그래요. 근데 1번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봐야 막 50%, 44% 이것도 많은 거긴 한데 2번 코인을 보면 작잖아요. 근데 1번 코인이나 2번 코인 둘 중에 뭘 투자하겠냐 이거예요. 아까와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2번 코인을 사는 거고 내가 저점을 잡지 못하면 1번 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맞잖아요. 제 말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제외하고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2번 사시고 저점을 잡을 수 없으면 물려도 탈출 가능한 거를 사자는 거예요. 2번 사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물렸어요. 그러면 여기 물리면 아직도 못 왔어요. 이게 이제 2018년이고 지금 이제 2025년 다 돼가고 있는데 7년이 넘도록 아직도 못 왔어. 예. 그러니까 이런 코인,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없다면 이런 코인은 장투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점을 잡지 못하겠으면 이런 코인을 장투로 가져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번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로고 차트로 보면 얘는 이제 뭐 어떤 코인인지 얘기하면 1번 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네, 2번 코인은 리플이에요, 리플.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이후에 강력하게 돌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이후에 강력하게 돌파를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베팅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저도 리플 좋아하고 리플이 강력하게 올라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리플 있습니다, 저. 네. 나중에 뭐 계좌를 인증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포트폴리오에 있으신가요? 네. 근데 뭐 많지는 않은데 많이 줄였는데 어쨌든 저도 리플 있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여기 있었던 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못한다면 장투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음. 왜? 장투 코인은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돼요?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코인을 투자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리플은 어쨌든 이런 중요한 기로 서 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된 거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것까지 나쁘진 않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코인을 보면은 요런 코인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장투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걸 가져갈 거면 요런 데서 사시라는 거예요. 요런 데서 사가지고 저점 잘 잡거나 근데 저점은 여기긴 한데 저점 잡으면 고생이에요. 이런 코인들은. 급등하기 직전에 사가지고 급등하기 전에 타이밍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급등하기 직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런 코인 투자하라 이거예요. 근데 못하겠으면 비트코인 투자하라 이 얘기예요. 얘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네, 아이콘이라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로그 차트로 봐도 이래요. 네, 그래서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지고 있는 여기에서 이 코인 산 사람 탈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겠네요. 네, 아직. 못했죠. 네. 네. 비트코인은 이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10배 가까이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2만 달러, 10배까지는 아니군요. 네, 그래서 2만 달러에서 한 6만 달러니까 한 3배 가까이 와 있는 상태인데 네. 얘는 계속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정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장투할 거면 나는 저점을 못 잡아. 근데 장투는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무조건 비트. 무조건 요런 코인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요런 코인. 네, 나는 저점 못 잡아. 근데 장투할 거야.
그러면 이런 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근데 만약 이런 관점에서 리플도 요번까지는 투자할 법하다. 왜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플도 요번까지는 괜찮은데 리플이 만약 고점 갱신을 못하면 얘도 장투 코인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예,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요런 코인은 장투하지 말자. 네. 이런 코인 매매해도 되는데 뭐냐면 저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급등하기 직전 타이밍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신이라서 아무도 모른다는데 내가 신이어서 요 급등하기 직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거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세게 얘기했는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메타인지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알죠? 네. 네,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할 줄 알고 내가 어떤 걸 하지 못하고 요거를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특히 투자에 있어서. 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수학 할 때 앞에 행렬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뭐 기억 안 할 수 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앞에 행렬만 풀고 덮고, 행렬만 풀고 덮고 이런 애들 있죠. 아, 고등학교 음. 수학과정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메타인지가 잘 안 된 거죠. 아는 행렬을 왜 또 공부해? 음, 그렇잖아요. 앞부분만 반복해서 음. 공부하는. 그러면 적어도 생각 있으면 행렬 말고 그 뒤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책 사면 행렬만 해. 또 새로운 책 사면 행렬만 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테스트 해봤으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투자해봤으면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항상 저점을 잡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혹여나 실수로라도 저점을 못 잡는다라고 하면 굳이 왜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 매수해도 탈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여나 조금이라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좀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요. 내가 저점을 못 잡을 것 같다. 하지만 장투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저점을 잡는 게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점을 잡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코즈부투데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빨리 쉬고 싶어서 일찍 쉬는 바람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일찍 쉬어가지고 괜찮아요. 2교시 가도 될까요? 네, 바로 2교시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또 이어지는 거라 괜찮습니다. 네. 자, 보면은 아까 전에 코인 1번은 비트코인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네. 근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네. 퍼즐 말 들어보니까 장투면은 그래도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 찝찝함이 남아있어. 뭐냐? 그래도 알트코인이 왜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알트코인이 왜 더 폭발적으로 오르는 것 같지?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은 네. 자, 얘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인데 얘는 이제 고점 대비 고점으로 살펴보면 한 248%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저점 대비 고점 하면 2100%가 올랐어요. 네. 2100%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점 못 잡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알트코인 아까 전에 요거 아이콘 얘는 고점 대비 고점 하면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저점 대비 고점 하면 300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 하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왜? 떨어질 때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런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9%를 찍으니까.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저점 대비하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비트코인이랑 비교해보면 이제 저점 대비하면 어쨌든 알트코인이 더 높은데 우리가 여기를 잡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요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알트코인이 낫다니까요. 더 많이 오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여기서 살지 여기서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가 낫다? 비트코인이 낫다. 고점 대비 고점을 높이는 코인이니까. 그래서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일단 너무 많이 하락해서 저점이 낮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오르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거든요. 바싹 오르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데 이 타이밍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오늘 이 타이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니까 당연히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1년 정도 지켜보면 한번 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보면 그런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요.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코인. 그럼 거기 비트코인이 몇 위에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100개가 넘는 코인 안에 10위 혹은 6위, 4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1년으로 따지면 비트코인보다 오른 코인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점을 잡을 수 있어야지만 요 저점 대비 고점이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점 대비 고점은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코인을 사자는 거예요. 고점을 지난번 불장, 반감기 끝나고 불장, 반감기, 불장 이렇게잖아요. 상승장, 하락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걸 사자 이거예요. 그래서 S&P 사고 나스닥 사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고점을 갱신하니까. 코스닥을 사람들이 단타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국장은 단타만 하자. 네.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이제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요번에도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말고 고점을 갱신한 코인 또 있는데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도 요번에 고점을 갱신할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고점을 갱신한 적은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있어요. 뭘까요? 솔라나. 솔라나군요. 네. 그래서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데이터가 적긴 하지만 이미 올해 요번 불장 때 네. 올해 이미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불장이 오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에요. 다른 코인들은 다 어디 있냐면 요쯤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불장 와가지고 오른다고 고점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거의 고점 근접해서 와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상승한다.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면 얘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 알려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죽어도 하기 싫어라고 하면 이거 투자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네. 죽어도 비트코인은 못 사겠어 라고 하신다면 네. 이더리움과 솔라나 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몇 개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들 과제를 좀 내준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퍼즐말이 맞는지 쟤 뭐 막 떠드는데 나한테 저점 못 잡는다고 막 뭐라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그냥 거래소 한번 보고 옛날 차트도 봐보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뭐 있나, 내가 투자한 코인은 지금 고점을 낮추고 있는 중인가 높이고 있는 중인가 이런 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이런 고점을 낮추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코인에 지금 장투를 하고 물려 있구나. 비트코인을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직접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좀 기분 나쁘게 네.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네. 네. 아니요,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네,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욕 좀 먹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살신성 있는 자세로 방송을 해주시고 계시군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를 제외한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을 찾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찮으면 그냥 비트, 이더, 솔라나 사시면 되고. 네. 근데 한번 궁금해 뭐 있을까 하면서 차트도 좀 보시고. 네. 이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계속 좀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래도 나는 알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어떡해? 어떡하냐? 나는 진짜 알트코인 때는 미쳐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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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네. 자, 위에는 비트코인이고 아래는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고점 하면은 248%가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232%가 올랐어요.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 시점이 언제냐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예요. 네. 돌파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서부터 요 고점까지를 계산하면 비트코인은 194%가 올랐고 이더리움은 66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고점은 똑같은데 네. 왜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에는 네. 왜 이 이후에는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더 높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이유를 설명드리면 네.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만 올라서 그래요. 이 타이밍에는 비트만 오르는 거예요, 비트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고점 해가지고 요 고점을 돌파한 타이밍, 많이 꼬이네. 고점을 돌파한 타이밍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똑같은 타이밍에 이더리움은 요 고점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아래 와 있죠. 네,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조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비트는 200%, 이더리움은 600%가 오른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네. 자, 정리를 하면 비트가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만 많이 오른다. 그리고 비트가 고점을 돌파한 이후로는 알트코인들은 다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알트로 갈아타면 돼요.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기 좋은 타이밍이 비트코인 고점 돌파할 때. 네. 이군요. 네. 네. 맞아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요. 전체 시가총액 중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닌가요? 엄청 잘 알고 있네요. 오늘은 좀 우등생 같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코인의 전체 시총 있잖아요. 전체 시총 중에 네. 비트코인의 시총 비중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올라갔거든요. 여기가 2023년이고, 네. 2023년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이건 뭔 소리냐면 올라가면 비트가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져도 비트코인 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23년, 24년 봤으면 이 말이 딱 맞죠. 올라가도 비트코인 더 많이 올라가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 저점 갱신하면서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제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네. 해서 요 차트만 봐도 도미넌스 이게 2017년, 18년이고 얘가 2020년, 21년인데 네. 패턴이 항상 이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비트코인 올라갈 땐 비트코인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비트코인이 덜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요번 봤을 때 2023년도 보면은 도미넌스가 거의 바닥이고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뜻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죠. 네. 네,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떨어져도 덜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으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네. 그래도 알트코인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조합하면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뭐냐? 아니, 비트코인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가 더 많이 오르더라. 응? 그리고 이때 가서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면 되더라. 그리고 실제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 같더라. 라는 걸 보고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뭐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음번 불장이 온다면 이 패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럼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할 때 갈아타면 되겠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거랑 같이 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표를 해왔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저점 대비 고점으로 따지면 이게 2017년, 18년 요때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지난번 말고 지지난번 불장이에요. 자, 비트코인보다 저점 대비 고점으로 봤을 때 수익률 높은 거는 엄청 많아요. 그쵸? 네. 알트코인들이 더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녹색이 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고점 대비 고점으로 따지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게 리플 하나밖에 없었어요. 많은 코인들 중에 리플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고점으로 더 좋은 게. 그래서 고점 대비 고점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지난번 불장으로 따져봤어도 자, 저점 대비 고점이 좋은 거를 따지면 비트코인보다 좋은 게 이만큼이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알트코인 사도 괜찮은데 고점 대비 고점을 따지면 비트코인보다 좋은 게 도지코인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리플을 선택할 수 있고 도지코인을 골라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방송을 안 보고 계시겠죠.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성관이 있다면 저 말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겠네요. 초대하고 네. 싶어요. 제 채널에도 초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골라낼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고점 대비 고점은 이렇다라는 걸 아까 뭐 몇 개 코인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정리해드린 거고, 그다음 요거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알트로 갈아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던 그 타이밍부터 상승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194%고 이더리움 662%인데, 근데 요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이 좋은 거는 얘네들이고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수익률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을 갈아탔어요. 근데 그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 살펴보면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이더리움으로 갈아타셔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코인 고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난하게 이더리움으로 갈아타셔라.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보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저점 대비 고점도 엄청나게 높고 고점 대비 고점도 높은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비트코인보다 저점 대비 고점도 안 좋고 고점 대비 고점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샀으면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하는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 똑같은 강의 내용 작년에도 2022년, 2023년에도 찍었고요. 2018년, 2019년에도 찍었고요. 똑같은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거 뭐냐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으로 갈아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고점을 조만간 돌파하니까 지금이야말로 갈아탈 타이밍이냐라고 묻는다면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갖고 계셔도 무리는 없다. 예,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비트코인을 갈아타도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번 너처럼 매매해보겠어라고 하신다면 네. 비트코인 갖고 계신 것 중에 절반은 이더리움을 갈아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 상위 한 10% 안에 무조건 됩니다. 농담 같죠? 네, 진짜입니다. 해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네. 제가 더 다룰 시간이 되겠죠?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자,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야, 근데 알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오르던데? 진짜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타이밍은 언제야? 너무 많이 올라가는 타이밍은 언제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타이밍을 알려드릴 건데 뭐냐면,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비트가 거의 고점에 근접해야 돼요. 비트가 네. 고점에 거의 근접해야 돼요. 네. 야, 비트 고점을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25만 달러 알려드리고 네. 2025년 10월도 알려드렸잖아요. 네. 물론 그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고점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 근데 저도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갈 거니까 네. 저를 좀 잘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는 네. 저도 무조건 맞추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확신하지 않아요. 다만 공부해 가면서 알아나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랑 같이. 근데 어쨌든 그 근처에 와 있고 네. 근처에 와 있는 것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딱 그 타이밍이 아니어도. 네. 그리고 갑자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래로 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소리는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더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떨어져도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고점 근처에 왔으니까 어쨌든 불장인데 갑자기 도미넌스가 떨어져. 요런 타이밍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캐치를 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타이밍을 캐치할 수 있는데 요 파란색 라인을 똑같이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비트코인은 거의 고점 근처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요때인데 이더리움은 보면은 요때부터 급등해요. 해당 타이밍부터. 언제 네. 타이밍?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이고 그다음에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급등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솔라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타이밍, 요 타이밍부터 급등해요. 이해 갔죠? 네. 네. 그래서 이때 알트코인 불장이에요. 이때가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말고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무조건 더 유리해요.
이해 갔죠? 네. 이때만이 오로지 알트를 가져도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해 갔죠? 네. 비트코인 고점 이후에 알트로 갈아타라고 하신 거고요. 근데 이거 딱 듣기만 해도 네.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비트코인의 고점이 언젠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때 가서 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도미너스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알트로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네. 그냥 이제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면 절반 팔아가지고 이더리움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되냐는 네. 나중에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루고 왜냐면 아직 매도할 타이밍이 안 났으니까 네. 아니면 그때 제가 뭐 여기 다시 한번 출연할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자 비트가 많이 오를 때는 비트로 갖고 있고 알트가 많이 오를 때는 알트로 갖고 있는 게 왜 나쁘죠? 저는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비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아닌데 알트코인으로 갖고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이 오를 거 알고 저도 관심 있는 알트코인들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저도 나중에 네. 타이밍 잡아서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갈아탈 거예요. 네. 근데 비트가 더 많이 오를 때는 비트로 갖고 있자라고 말하는 게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에만 고집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 과거 패턴이나 이런 거 참고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요 타이밍에 바싹 오른 것만 보고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네, 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화내고 그러면 저한테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네. 언제 알트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트가 고점이고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네. 차라리 이더나 솔라나로 갖고 있는 왜 이더나 솔라나일까요? 네. 고점을 계속 갱신하니까 네. 그런 코인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를 담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퍼쌤도 알트코인 가지고 있다고 제가 봤었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전체 현금까지 포함한 자산의 40%예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솔라나 현금 합친 게 95%예요. 네. 아까 말했던 고점을 갱신하는 자산이죠.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다음에 현금까지 해서 그게 95%.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리플도 있고 에이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자발트도 있고 자발트 같은 경우 다 합쳐봐야 2%도 안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거 보면 다들 재미없다 그래요. 저렇게 투자하면 재밌냐. 알트코인 투자 안 하고. 저는 재미는 다른 네. 데서 찾겠습니다. 저는 돈을 벌겠습니다, 여러분. 어. 네, 요거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였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퍼즐쌤께 들은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과 그것이 지금이 적기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계신지까지 낱낱이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온 퍼즐님과의 4번째 불장 특집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요. 마지막까지 얘기를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보석 같은 우리 퍼즐 전문가님과 함께 불장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코즈브 투데이.